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멀리서 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본론 어제도 여쭤봤지만 참 여당 의원님들 요새 모시고 이 인터뷰하기가 저도 힘들고 괜찮습니다. 예, 저도 힘들고 의원님들도 힘들고요. 예. 근데 하여튼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 모두 불참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 토론까지 반대 토론 좀 듣고 나왔습니다. 불참 사유를 좀 들어도 될까요? 일단 그 특검 조항이 네.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다분하게 많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예. 그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예. 근데 대법원장이 이제 판단하실 텐데 대법원장 여기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예.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른 이유인데 특별검사를 하게 되면 한 100억 원의 예산이 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한 영장이 이제 오늘 곧 결과가 나올 텐데 심사 끝난 다음에 예. 이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조사 계속 진행 네. 중이니까 여기서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충분히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닌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건에서 최상병 건에서 맞죠? 예. 다릅니까? 그 건이랑 이 건이랑? 다르죠, 특별검사.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상권 분립적인 요소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특검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가장 좋겠죠. 근데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신, 예. 그건 국민적 불신은 여론조사에도 제가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이 국민들? 사실 여야 모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이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야당의 진정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검을 관철해서 정말 여기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든 정권 흠집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상설특검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상설특검제를 만들 때 여야 동수를 추천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립적인 그러한 법을 만들었었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이마저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결국에 그 동수를 깨버리고 이제 민주당이 더 많이 이렇게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상설특검제에 대한 법안을 또 개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검사 임명해서 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민주당 말로 정말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정치 공방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김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런 어떤 야당 임명 추천 특검이었고 그걸로 어떤 정책 입지를 다졌고요. 그리고 제대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도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것이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거니까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고 수사를 받는 쪽에서에 대한 수용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당과 정부 저희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야당이 계속 추천하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또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여야의 진영 논리적인 측면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용산이 지금 어떤 여론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에서 어떤 합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하다. 용산에서 합의를 못 해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당에서도 용산의 입김으로 입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떤 본질은 계속 어떤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다 뭐냐면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고요, 국민들은. 그 검찰의 불신이 어디서 했냐면 검찰은 권력에 맹종하고 있다. 전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 그 권력에 짓눌려서 이런 게 국민적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이 권력 때문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하는 특검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아주 명백하게. 그러니까
권력의 입김에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특검을 하면 수사를 제대로 특검조차 안 할 것이다.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요. 좀 세게 수사하면 안 되나요? 꼭 그러니까 흠집이 없는,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검찰이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어떤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좀 세게 수사하면 안 되나요? 그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검찰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이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 있어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특검이 앵커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라든지 공정성보다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야 제가 조금 전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선고하겠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걸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이게 진영 논리적인 성격이 계속 강해지는 겁니까? 여야가 계속 공방 중이고 정쟁적 요소가 굉장히 점점 가중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어느 한쪽이나 밀리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도 그러한 그 속 안에서 지금 계속 여야가 공방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치 상황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결국에는 지도자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실 해법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야 공이 국민적 리스크가 의혹을 있기 때문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이야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선고가 곧 나올 거니까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여당도 사실 좀 뭐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이 답답한 의혹을. 뭐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 담화도 하셨고 여러 가지 소통을 늘리려고 하는 측면들을 많이 늘리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어쨌든 대통령 담화에서 있었던 성과 중에 성과라면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 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정치에 많은 준비나 경력이 없던 분이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이 소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을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서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 또 공정에 대한 제가 계속 공정이라고 말하면 일각에선 또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공정 자체가 많이 희화화되기도 했고 비판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 공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여당이 노력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을 강조하셨는데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소통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어떤 직설적인 질문이거든요. 뭐 나서서 기자회견 해봐야 그 기대는 많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은 정쟁이라고 평가를 하시니까 그럼 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해법을 좀 제시해 보시죠. 여러 가지 해법을 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당내 지금 또 갈등이 또 표출되고 근데 저희 여당에서도 충분히 대통령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율해 가고 있고요. 충분히 국민들께서 주시는 그런 비판 또 우려를 저희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흡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처음 내세웠던 공정과 법치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도 물론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야당 수정안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높으면 여당에서라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안을?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도 저희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일단 저희가 오늘 결정한 내용 중에 의총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특별감찰관제를 저희가 추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는 저희 원내대표한테 다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특별감찰관제가 특별검사랑은 다릅니다. 저희가 뭐 이걸 연계한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에 있을 그런 권력의 견제를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감찰관하고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에 대한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 고법이 국회에
부작위 판결 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개정해서 저희가 좀 규정할 수 있게끔 하고 세 번째는 특검에 대해서 일단 당론으로 반대하려고 오늘 의총에서 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당의 입장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특검을 반대하면 여당의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방안을 국민한테 제시하는 방안이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감찰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특별 감찰관, 특별 검사로 뭐 저희가 이거를 뭐 정말 가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뭐 지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들이 더 커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태균 씨 관련 언론을 통해서 좀 어떻게 들었습니다. 평가하십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 오늘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가진 어떤 공천 압박 뭐 하여튼 뭐 우스울 정도의 어떤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어떤 평가들, 얘기들. 일단 나를 내가 검찰이 원하면 얘기해 주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요. 일단은 명태균 씨 의혹에서부터 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이준석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표현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저도 당시에 이제 최고위원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시 대표께서 우리 공천은 이기는 공천을 했었고 또 공정한 공천을 했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진석 공관위원장이셨고 두 분이 이제 손을 막 잡고 환호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니까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언론의 취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언론도 취재를 할 것이고 또 저도 역시 이해가 안 가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부부가 과연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부분 맞죠? 뭐 그것을 이제 공천 개입으로 볼 것이냐, 뭐 조언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핵심 의혹 맞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이제 야당은 물론 정치적인 욕을 쓸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부분의 어떤 법률적으로 따지기 확인하려면 조사가 있어야겠죠. 조사라든지 지금 어쨌든 명태균 씨가 뭐 오늘 영장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핸드폰이라든지 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해서도 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또 검찰이 등장하는데요. 또 많은 국민들은 이 수사도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공천 개입 의혹 수사하는 게 사실 정당의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 검사가 하든 뭐 검찰이 하든 저는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 개입을 규정하기가 정당 우리의 오랜 수사를 해봐야지 규정을 할 수 있지.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 수사 기관이 이런 것보다는 아마 여론 조작 의혹에 보다 더 수사를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오늘 또 다른 또 폭로가 녹취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사께서 명태균 씨한테 여사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이요? 그 측에서 뭐 그런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뭐 교통비 쪽으로 줬다라고 변명은 하시지만 글쎄요 그것도 납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 뭐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줬다면 대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대가성이 있다면 이걸 또 증명해 나가는 것. 근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 개입 의혹보다는 수사 과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합니다. 이 공천 개입 부분이 수사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만약 직접적인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그 정도를 알려면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건 굉장히 어떤 우리 정당 구조를 뒤흔드는 불법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은 상당 부분이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검찰이 정확히 수사해서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대통령실 쪽으로 뭔가를 가는 수사는 아예 애써 눈을 감고 있지 않느냐는 어떤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의심은 동의합니까? 근데 이게 참 제가 계속 당황스러운 게 당시에 공관위원장하고 이제 당 대표께서도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공정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제 의혹만으로. 근데 대통령 녹취도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을 조사하기가 좀 뭐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명태균 씨의 휴대폰이라든지 포렌식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압수수색이 뭐 했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영장이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검찰 수사가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린다고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론적으로 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요. 이것을 뭐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많이 가려왔다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서요. 그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 결과적으로는 드러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에 만약에 정말 뭐 이렇게 전제를 다는 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 결과적으로는 드러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의 어떤 길이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전제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조차를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사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용산으로 넘어가는 선에선 애써 수사를 멈춘다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럼 이거 역시 또 특검의 문제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그 진정성이나 중립성, 공평성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앞으로의 어떤 개혁 방향하고도 연결될 거기 때문에 검찰 특히 창원지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부인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가 범행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 더 큰 가중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김혜경 여사께서 어쨌든 배모 씨인가요? 그분한테 계속 이렇게 밀었던 것,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것 자체를 좀 많이 괘씸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그런 거에 판결이 좀 가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10만 4천 원에 대한 수사 강도와 지금 어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는 이건 딱 봐도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돈으로 그걸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10만 4천 원, 뭐 7만 원인지 10만 4천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만 4천 원이라고 제가 뭐 다해서 소고기, 뭐 초밥 다 법인카드 이용한 것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혐의 사실은 뭐 그걸 다시 금액으로 이렇게 논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좀 제가 질문의 초점은 그걸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0만 4천 원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어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수사 강도에서의 공평성이나 공정성은 담보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가령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해서 조사했다라든지 과거 일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전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빨리 여당 의원님들한테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이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